이번 시간에는 우리 일반 전표 입력에서 적요 입력 방법하고 그 적요 입력하실 때 주의해야 되는 부분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적요는 일반적으로 이제 사용하는 적요는 거래 내용을 요약해서 표시할 수 있는 부분을 말합니다. 표시할 수 있는 적요를 말합니다. 이 부분은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회계적인 거래가 일어났을 때 그 거래 내용을 설명할 수 있는 그러니까 요약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적요가 등록된 적요가 있고요. 개별적으로 등록해서 사용하거나 또는 직접 입력해서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등록된 적요, 개별적으로 그러니까 우리 필요에 따라서 수정해서 사용하거나 직접 등록하는 거 요 세 가지를 전부 다 동시에 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고정 적요가 되겠습니다. 제가 계정과목 및 적요 등록 설명드릴 때 고정 적요 부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고정 적요라고 하는 부분은 반드시 사용하셔야 됩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부분은 수정하지 마시고 그대로 사용하시는데, 결산이나 부가가치세 신고, 법인 개인 세무조정과 연계되는 적요가 되겠습니다. 연계될 때는 반드시 고정 적요에 코드를 사용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코드를 사용하셔야 되고, 요거 제가 계정과목 및 적요 등록 설명드릴 때 접대비 부분을 기준으로 해서 집중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렸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고정 적요는 필수적으로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다른 적요로 수정해서 사용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 말씀을 한번 드렸던 것 같은데, 요 우리 세무사랑 프로에서 제가 또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정 과목의 성격이 가지급금, 가수금인 계정에 적요 입력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요 부분은 이제 성격이 가지급금이나 가수금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인정이자, 법인세법에 따라서 인정이자 계산을 해야 됩니다. 인정이자 계산할 때 요 적수를 계산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 적수 계산이 우리 프로그램에서는 적요 번호를 기준으로 인별로 관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정이자를 계산할 때 나중에 이제 법인세법에서 공부를 하시겠지만 인별 사람별로 다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 사람별로 관리하는 방법이 적요 번호로 관리하도록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별로 구분해서 적요 번호를 사용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대표자인 경우에는 적요 번호를 1번과 4번, 갑인 경우에는 2번, 5번, 을인 경우에는 3번, 6번 이런 형태로 인별로 구분해서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뭐 대표자는 1번, 4번을 사용해야 된다, 이건 아니고요. 대표자는 1번, 4번을 사용하는 걸로 교통정리를 하고, 갑은 2번, 5번을 사용하는 걸로 한다. 그러니까 특정, 예를 들어서 단기 대여금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단기 대여금의 계정 과목의 성격이 가지급금입니다. 가지급금으로 되어 있다라고 하면 기업회계상의 단기 대여금이지만 법인세법상의 가지급금이기 때문에 이 가지급금이 지출이 된 게 을한테 지출이 되거나 갑한테 지출이 되거나 대표이사한테 지출이 된 경우에는 자, 1번, 4번, 2번, 5번, 3번, 6번으로 쓰면 계정 과목의 적요 번호를 이렇게 쓰면 대표자 금액과 갑에 대한 금액, 을에 대한 금액을 구분해 갖고 인별로 구분해서 그러니까 우리 인정이자 세무조정 계산서가 만들어지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회계에 대한 일반 전표 입력이라든가 메인 매출 전표 입력을 할 때 회계에 대한 기본적인 걸 처리하지만 이 전산 회계의 특성상 반드시 부가가치세 신고 또는 원천세 신고 또는 법인세, 개인세, 개인소득세, 세무조정까지도 같이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설명드리는 내용이 회계편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게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실 수 있습니다. 이해가 잘 안 가실 수 있겠지만 그래도 이 내용이 이렇게 연계가 되는구나 라는 정도는 알고는 계셔야 됩니다. 정확하게는 모른다 하더라도 알고는 계셔야 나중에 법인조정이나 이런 쪽에 가서 내용을 봤을 때 이게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조금 어렵지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접대비 계정의 적요 입력입니다. 접대비 계정의 적요는 반드시 내장된 적요, 즉 고정 적요를 의미합니다. 고정 적요를 사용을 해야 된다, 코드를 사용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사용하셔야 되고요. 신용카드 사용부는 반드시 1번 신용카드 등
사용 일반 접대비로 입력을 해야 됩니다. 중요한 건 요 1번이라고 하는 숫자입니다. 1번 코드를 사용을 해야 법인 신용카드로 입력이 된다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자, 분명히 법인 카드로 결제를 했는데 자, 실물을 보면 그러니까 법인 카드 영수증을 보면 아, 이게 법인 카드구나 아니구나 다 아실 수 있습니다. 그죠? 알 수 있지만 우리 프로그램에 입력되어 있는 부분을 봤을 때에는 이게 법인 카드를 사용한 건지 개인 카드를 사용한 건지 이걸 알 길이 없다라는 거죠. 알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적요 번호로 그걸 구분하도록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법인 세무조정하고 연계해서 접대비 등 조정명세서 작성할 때 자동으로 계산되는 부분이다라는 겁니다. 자, 회계편만 우리가 세무조정이나 부가세 신고라든가 이런 부분하고 상관이 없다면 전표 입력할 때 적요라든가 이런 부분들 크게 고민 안 하시고 사용하셔도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 세무조정 때 이게 그러니까 굉장히 힘들어지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처음 공부하실 때 조금 어렵지만 이 내용이 우리 세무조정이나 부가세 신고나 이런 데 영향을 미친다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숙지를 하시고 처음부터 그런 부분들을 관리를 좀 하시면 나중에 부가세 신고나 소득세, 법인세 조정할 때 조금 더 편리해지기 때문에 제가 연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을 우리 세무사랑 프로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 208페이지에 적요 및 금액 입력 방법이라고 해서 내용이 나옵니다. 자, 적요를 입력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백두산 은행에 보통 예금을 입금했다라는 거죠. 예금 입금했다라고 하면 적요 부분은 하단에 보시면 적요라고 해서 우리 세무사랑 프로에 전표를 입력할 때 커스가 있을 때 하단 부분에 관련되는 정보를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죠? 관련되는 적요를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자, 적요가 등록되어 있는 미리 세무사랑 프로에 등록되어 있는 적요가 있다라고 하면 그 적요를 그대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 세무사랑 프로에 기초정보관리에서 계정과목 및 적요 등록에 보시면 관련되는 적요들이 이렇게 등록되어 있는 내용들을 보실 수 있죠. 현금 적요는 입금전표, 출금전표일 때 보여지는 적요이고요. 대체 적요는 대체 분기할 때 차변, 대변, 대체 분기할 때 관련 적요가 보여지는 부분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형태로 적요가 이미 등록되어 있는 내용들을 우리 세무사랑 프로에서 일반 전표 입력할 때 하단 부분에 보여집니다. 자, 마찬가지로 여기에 이제 적요가 1번 적요가 맞다라고 하면 그대로 1번 적요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50만 원 사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2일 날 출금을 했습니다. 자, 접대비로 나갔다라는 거죠. 접대비 계정과목 접대라고 해서 조회를 하시게 되면 접대비라고 하는 글자가 다 나옵니다. 그죠? 813번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자, 거래처 예를 들어서 F2번 눌러서 거래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회사 오늘이라고 제가 가정을 하겠습니다. 확인하시고요. 적요는 어떻게 할 거냐? 적요는 그러니까 하단에 나와 있는 1번부터 적요가 나와 있습니다. 요 적요 중에 하나를 사용을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접대비라든가 이런 부분들 또는 가지급금과 관련되는 부분 또는 그러니까 상품, 제품, 재고자산과 관련되는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고정적요를 사용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적요번호 1번부터 쭉 나와 있는데 접대비 같은 경우 특히 법인 신용카드를 사용했을 때는 1번 적요를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금액을 예를 들어서 50만 원 이렇게 지출이 됐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접대비가 나갔는데 이 접대비가 법인 신용카드로 사용이 됐다라고 할 때는 반드시 1번 코드 번호로 사용해야 된다라는 걸 그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접대비가 예를 들어서 동일하게 그대로 하는데 접대비가 법인 신용카드로 사용이 안 됐다라는 거죠. 법인 신용카드로 사용이 안 됐다라고 하면 2번 일반 국내 접대비나 아니면 여기에 뭐 여러 가지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김부장 식대 지출 뭐 이런 형태로 메모해서 접대비는 그러니까 적요는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적요는 직접 입력을 하거나 아니면
관련되는 코드 번호를 사용해서 사용하거나 하는 부분인데, 코드 번호를 사용하실 때에는 반드시 세무조정하고 연계되는 사항들은 반드시 코드 번호 등록해서 사용하셔야 된다라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우리 교재에 있는 것처럼 한번 보시면 8월 10일 날 출금 전표로 선급금 계정 과목 조회를 해보시면 선급이라고 해서 조회를 하시게 되면 131번 나옵니다. 자, 거래처 오늘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오늘. 그 다음에 직접 입력을 하면 되죠. 제품 100개 구입 관련 선급 뭐 이렇게 적요를 적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입력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만약에 적요를 추가로 등록하시고 싶다라고 하면 어떻게 할 거냐. 선급금이라고 하는 적요 내용 보시니까 등록되는 그러니까 마음에 드는 적요가 없다. 내가 새롭게 뭔가를 등록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에는 상단에 보시면 F8번 적요 수정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F8번 적요 수정이라고 해서 누르시게 되면 적요를 수정해서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기존 등록되어 있는 적요를 수정하실 수도 있고요. 추가로 등록하실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6번에 원재료 관련해서 원재료 구입 관련 대금, 예금, 인출 뭐 이렇게 등록을 해서 사용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6번으로 해서 하시고 6번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6번 추가로 등록이 돼 있죠. 요 경우에 등록되어 있는 자주 사용하는 거다라고 하면 6번 이렇게 등록을 해서 사용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저장된 코드 이용하거나 저장된 적요를 등록해서 사용하는 방법 말씀을 드렸습니다. 적요 등록해서 사용하는 부분 말씀드렸고요. 자, 210페이지 한번 보시면 적요 입력할 때 부가가치세 신고 세무조정 관련해서 연계될 때는 반드시 고정적요를 사용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계정 과목이 성격이 가지급금 가수금일 때, 그 다음에 적요 접대비일 때, 그 다음에 의제 매입세액이 적용이 될 때 관련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 210페이지, 211페이지에 있는 것처럼 한번 보시면 예를 들어서 의제 매입세액이다라고 하면 원재료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원재료라고 하는 계정 과목 제가 찾겠습니다. 원재료 하면 153번 확인이 됩니다. 주식회사 오늘로부터 취득을 했고요. 자, 그러면 이제 적요는 어떻게 됩니까? 의제 매입세액 공제를 받아야 되는 원재료다라고 하면 6번 적요가 있습니다. 의제 매입세액 공제 신고서 자동 반영, 7번에 재활용 폐자원 자동 반영, 99번에 구리 스크랩 등 자동 반영, 이 적요가 있습니다. 그죠? 여기에 있는 적요에 맞춰 갖고 등록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만약에 의제 매입세액이다라고 하면 6번 적요로 처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50만 원 이렇게 등록을 하시게 되면, 이렇게 등록하게 되면 추후에 의제 매입세액 공제 신고서 작성할 때 자동으로 반영이 된다라는 겁니다. 미리 한번 보게 되면, 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쪽에 보시면 의제 매입세액 공제 부속 명세서에 의제 매입세액 공제 신고서가 있죠. 여기에 7월 달부터 9월 달까지 조회를 하게 되면 지금 방금 주식회사 오늘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입력했던 50만 원의 의제 매입세액 공제 신고서에 반영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자, 이 부분 한번 보시면, 자, 다시 보여드리면, 자, 적요를 6번을 쓰지 않고 0번을 사용하게 되면 어떻게 될 거냐 하는 부분입니다. 자, 0번을 사용해서 의제 매입세액 공제 신고서 동일하게 7월 달부터 9월 달까지 조회를 하면 내용이 안 나타납니다. 자, 이런 형태로 우리 입력할 때 부가가치세 신고라든가 이런 것과 연계되어 있을 때에는, 세무조정과 연계되어 있을 때는 반드시 관련 적요 코드를 사용해야 된다라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211페이지에 금액을 입력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금액을 입력을 할 때는 숫자를 그대로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금액에 뭐 입력할 때 특별한 기능이 있는 건 아닌데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들입니다. 자, 출금전표로 보통예금에 입금했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103번
백두은행에다가 보통예금으로 입금을 했습니다. 입금을 하는데 1,000만 원을 입금을 했다라고 가정을 해보죠. 그러면 1,000만 원 입력하는 방법은 10 해서 0을 6개를 이렇게 입력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입력하는 방식이 있고요. 자, 0이 3자리 이상 연속해서 나오는 경우에는 10을 입력하신 다음에 플러스 키를 2번 누르게 되면 1,000만 원이 입력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금액을 입력할 때는 숫자를 그대로 입력을 하시면 되겠지만 0이 동그라미가 0이 연속으로 3자리 이상 이렇게 나올 때는 플러스 키로 입력을 하시게 되면 그러니까 편리하게 입력하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입력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211페이지에 전표 입력에 대한 부분 한번 보시면 그 사례 부분에서 동일하게 제가 한번 입력을 해 보겠습니다. 자, 10일 날 대체 전표 3번 보통예금이고요. 98,000번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차입금 입금이라고 되어 있네요. 차입금 입금 해서 금액이 1,250만 5천 원 이렇게 입력을 했습니다. 1,250만 5천 원. 자, 대체 전표를 입력을 하면 입출금 전표 입력할 때와 다르게 하단 부분과 상단 부분에 보시면 대차 차액이라고 이렇게 나타납니다. 금액을 입력하게 되면. 그리고 하단 부분에 차액 부분이 나타납니다. 자, 대체 붕괴를 입력을 할 때는 대차 차액이 발생되는 상황 속에서는 항상 이렇게 빨간색으로 나타납니다. 이렇게 빨간색으로 나타날 때는 이 빨간색이 나타나지 않을 때까지 연속해서 붕괴를 해 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대변입니다. 대변에 뭡니까? 계정 과목 단기 차입금이죠. 그래서 단기라고 해서 조회를 합니다. 단기라고 조회를 하면 단기가 들어있는 계정 과목 찾아집니다. 260번 단기 차입금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자, 거래처는 뭡니까? 대표이사한테서 돈을 빌렸다라고 하면 자, 대표이사 조회를 하시면 1,000번 대표이사 나옵니다. 확인 버튼 눌러서 진행하시면 되겠고요. 자, 마찬가지로 적요도 등록되어 있는 적요와 관련 없는 적요이죠. 그래서 대표이사로부터 차입, 일시 차입이라고 이렇게 적요를 적겠습니다. 일시 차입 해서 들어가면 적요는 어떻게 되죠? 금액은 자동으로 들어옵니다. 그죠? 대차 차액이 없이 자동으로 입력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체 붕괴를 입력을 할 때는요. 왜 그러냐면 우리 앞에서 회계 기초 설명드릴 때 대차 평균의 원리, 거래의 이중성 뭐 이런 부분 설명을 드렸죠. 그 논리대로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동으로 진행이 되는 부분이고요. 만약에 이 부분에 금액이 다르다라고 하면 이 금액이 다를 때에는 직접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직접 입력하시면 된다라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지금까지 적요에 대한 부분하고 금액에 대한 부분 입력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